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빨간 캔은 사실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손에요. 1985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 회사가 99년 동안 지킨 자기 얼굴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딱 79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코카콜라,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 로베르토 고이주에타입니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으로 화학 엔지니어였다가 회사 최고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창업자도 아닌데 이사회를 설득해 세계 1위 브랜드의 운명을 통째로 손에 쥔 전문 경영인이죠. 이사회는 비교적 젊은 그를 회장으로 앉히며 정체된 회사에 새 바람을 기대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정확한 원액 배합은 지금까지도 극소수 임원만 아는 회사의 최고 기밀입니다. 금괴 넣어 은행 지하에 보관할 정도로요. 그런데 고이주에타는 바로 그 금고속 비밀을 자기 손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만년 2위였던 펩시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펩시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눈을 가린 채 콜라 2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 코카콜라고 어느 쪽이 펩시인지 브랜드는 안 보여주고 맛만 보게 한 겁니다. 이걸 펩시 챌린지라고 불렀는데 놀랍게도 카메라 앞에서 많은 사람이 펩시 쪽을 가리키며 이게 더 맛있다고 답했습니다. 고이주에타는 자존심이 강하고 감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신하면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것. 고이주에타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캔자스 프로젝트. 목표는 하나, 펩시를 이기는 맛을 만드는 것. 4년 동안 20만 번 넘는 블라인드 시음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클립보드를 든 조사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가리고 딱 한 모금만 마시게 한 뒤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맛있나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로 만든 더 달콤한 콜라가 펩시도 이기고 심지어 원래의 코카콜라도 이긴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환호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확실한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비쌌던 자신감이었습니다. 1985년 4월 23일 코카콜라는 뉴욕 링컨 센터에 200명 넘는 기자를 불러 모읍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고이주에타가 단상에 올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포장 소비자의 역사상 가장 대담한 마케팅 결정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가장 확실한 결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99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맛을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그 뜨거움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하루에 걸려오는 항의 전화만 최대 8,000통. 미시간에 사는 한 여성은 창고에 옛날 콜라 700병을 쌓아두고 하루에 한 병씩만 꺼내 마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종말에 대비하는 사람처럼요. 시애틀에서는 은퇴한 남자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 전화선까지 깔고 예스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콜라 한 캔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로 시위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코카콜라 본사도 미처 예상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이주에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만 번의 시험을 통과한 맛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 그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맛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릴 때 아버지와 나눠 마시던 콜라, 첫 데이트에서 시켰던 콜라, 그 시절의 온도와 냄새까지 통째로 사라진 기분. 사람들은 맛을 잃은 게 아니라 추억을 빼앗겼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오래 다니던 단골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레시피를 바꾸면 이유도 모른 채 서운해지는 그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손실회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새로 얻는 즐거움보다 있던 걸 잃는 아픔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맛이라도 내 것을 빼앗겼다는 감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고이주에타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결정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항의 전화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걸려온 항의 편지만 4만 통.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어느 노인이 보낸 편지 한 장이 올라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내 어린 시절을 훔쳐간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며 쌓아온 자존심을 이 회사가 접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1985년 7월 11일 코카콜라는 다시 기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번엔 회장이 아니라
사장 도널드 커프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일부러 실패한 척 판을 짜고 다시 화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커프는 말합니다. 우리의 상사는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꾸며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도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ABC 방송 앵커 피터 제닝스는 한창 방영 중이던 인기 드라마를 뚝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라 한 캔이 이런 특보를 만드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의 미국뿐일 겁니다. 발표 후 이틀 동안 코카콜라 상담 전화에는 31,6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항의가 아니라 전부 고맙다는 전화였습니다. 미시간의 그 여성은 그날로 창고문을 열고 700병을 마음껏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돌아온 오리지널 코카콜라의 판매량이 펩시는 물론 새로 만든 콜라까지 전부 앞질러 버린 겁니다. 20만 번의 데이터가 못한 일을 딱 한 번의 사과가 해낸 셈이었습니다. 정작 20만 번의 시험을 다 이겼던 그 새 콜라는 훗날 이름을 슬쩍 바꿔 겨우 명맥만 있다가 2002년 완전히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시험에서는 늘 이겼는데 정작 사람들 마음에서는 진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 회사와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옆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나 싶어서 내가 원래 하던 방식, 내가 좋아하던 나 자신을 슬그머니 버려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말투를 바꾸고 취향을 바꾸고 심지어 꿈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모양으로 다시 깎아본 적.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남을 따라간 순간에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데이터는 완벽했는데 사람들 마음을 잃었던 코카콜라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을 하고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편지 한 장이 그랬듯 우리 안에도 이건 내가 아니잖아 라고 조용히 항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보내는 항의 전화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무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 다 하는 말투, 남들 다 좋다는 진로, 남들 다 사는 물건. 그 앞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 나는 밤이 있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마음입니다. 고이주에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기는 것과 나로 남는 것을 헷갈렸을 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남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따라 할 나만의 것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고 싶어질 때 이 79일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도 몰랐던 이런 반전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냉장고 속 그 빨간 캔은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을 뻔했던 그 이름을요.